자연과 휴식이 있어 머물고 싶은 곳. 세진 민물장어. 몸에 좋은 국내산 장어를 부담 없는 가격으로 즐기는 곳. 맛있다. 여행 오듯 들려주세요. 안녕 IC에서 신대리 삼거리 지나 막현리. 세진 민물장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방송 패대기쇼 3월 23일입니다. 자, 오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육동일 충남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규 전 대전 서구의회 의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3월 23일 생방송 패대기쇼 이번 주제는 자, 여야의 뭐라 그럴까요? 공천이 거의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공천자가 다 확정이 됐기 때문에 우리 대전 5개 선거구의 초반 판세는 어떻게 되는가 우리 두 분들과 함께 집중적으로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야는 지금 여당은 유승민 파동으로 지금 표를 깎아먹고 있고요. 더불어민주당은 비례대표 파문으로 지금 또 표를 깎아먹고 있고, 국민의당은 또 공천 파문에 의해서 아주 난동을 하고 들어눕기도 하고 아주 각 당별로 문제가 많습니다. 어느 그 학자가 어느 그 성인이 얘기한 게 지금 생각이 납니다. 선거는 가장 최선의 사람을 뽑는 게 아니고 가장 차선 덜 나쁜 놈을 뽑는 선거다. 그러니까 좋은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 가장 덜 나쁜 놈을 뽑는 게 선거라는 얘기가 제가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일리가 있는 얘기도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 대전 5개 선거구 중에서 동구 선거구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구는 새누리당의 이장우, 더불어민주당의 강래구, 국민의당의 선병렬 후보가 공천을 받았습니다. 자, 선병렬 후보를 빼놓고는 이장우, 강래구 후보는 지난 19대 선거에서도 아주 근소한 차이로 두 사람이 붙어본 바가 있습니다. 자, 우선 먼저 판세를 어떻게 보시는지 우리 육 교수님. 네, 동구에 앞서서 전반적으로 우선 네. 좀 소감을 말씀드리면 이제 그 공천 결과 이제 후보 진영이 이제 짜여져 있으니까 공천 결과를 보니까 물론 이제 공천된 분들은 그동안에 각고의 노력을 거치고 와신 상담해서 이 자리에 왔겠습니다만 그 결과를 전반적으로 열어놓고 보니까 변화가 없습니다. 새로운 인물도 없고 다 현직 의원들 다 공천됐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분들도 정말 여러 번 선거에 나와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당선도 됐다, 낙선도 했다 해서 여기까지 온 인물들을 이렇게 보니까 신선한 인물이 들어가지 못했다. 어찌됐든 원인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근데 선거라는 것은 항상 새 상품을 필요로 합니다. 새로운 인물을 기대하거든요. 근데 지금 대전시 선거를 보면 여야를 막론하고 새 인물이 뚜렷이 부각되지 않았다 라는 차원에서 보면 과연 우리 유권자들이 이번 선거에서 임하는 태도가 어떻게 될까, 그 점이 저는 상당히 궁금하고 또 이제 지켜봐야 될 거고요. 두 번째는 대전 충청권의 선거는 항상 바람이었습니다. 바람, 지역 바람 또는 탄핵 바람, 이런 바람에 의해서 휙휙 달라지는 게 우리 선거였기 때문에 과연 지금까지의 바람은 오고 가는 바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과연 남은 20여일 기간 동안에 어떤 바람이 강하게 불 거냐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지겠지만, 바람이 분다면 싹쓸이도 돼요. 여당이 싹쓸이 하기도, 야당이 싹쓸이 하기도 하는데, 바람이 안 불면 항상 공정하게 나눠주는 게 우리 충청권의 표심이었습니다. 이제 그런 점들을 몇 가지 보면은 이번 선거가 제 생각에는 어느 당의 압도적인 승리는 어려울 거다. 아마 대전에 7개 선거구를 하면은 4대3 내지 3대4 이 정도로 나눠갔지 않겠는가. 강력한 바람이 불지 않으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인물이 새로운 인물에 의해서 어떤
인물바람이 분다든지 이것도 아니고 또 어떤 중앙바람에 의해서 이게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라면은 대전시 촉천도 대전시의 표심은 항상 서로 견제와 균형에 의해서 나눠주는 그런 상황으로 일단 초반 판세는 그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예. 이제 뭐 나머지 이제 각각 한번 예, 예. 자, 동구 같은 경우 한번 먼저 의장님 해주시죠. 저는 동구를 보면은 뭐 지금까지 그러니까 4년간 해온 걸 보면 이장우 의원께서 많은 돈을 가지고 오면서 또 그 당의 새누리당의 대변인을 하면서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그 많은 표가 더 가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동구 뭐 대덕구 말씀드리지만 동구 대덕구 중구는 새누리당의 우세 지역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떤 바람이 더 불어줄 거냐 현재 왔을 때 국민의당 바람이 만약에 조금이라도 더 불어준다면 새누리당에 아주 유력하게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좀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장우 새누리당 후보하고 강내구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지난 선거에 19대 선거에 선진당의 이명호 후보까지 3파전으로 벌려서 이장우 후보와 강내구 후보가 한 2% 좀 남짓 뭐 이렇게 해요. 그 정도 2.5%인가요? 그 정도 차이로 강내구 후보가 낙선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은 이제 지역 바람, 아까 우리 육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역당이 없고 이제 국민의당이라는 제3당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후보의 전직 17대 국회의원을 지낸 선병렬 후보가 국민의당 후보로 나왔습니다. 자, 세 분이 득표력이 각자 나름대로 갖고 있는 분들입니다. 후보들인데 19대 때는 여권 성향의 선진당과 새누리당이 표가 분산이 됐는데도 2% 남짓의 차이로 이장우 현 국회의원이 당선이 됐다면은 자, 지금에 보면은 야권이 분열이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이 분열이 돼 있는 상태에서 붙게 되면은 강내구 후보가 과연 어떻게 되겠느냐? 더 정치 공학적으로 보면은 더 불리하게 보일 수밖에 없는데 지금 강내구 후보에 대한 동정심도 많이 있거든요. 너무 안타까웠다.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동구의 싸움은 구도 싸움이라고 봅니다. 이장우 의원에 대한 지지와 반대는 뚜렷한 것 같아요. 좋아하는 분들은 확실히 좋아하고 또 반대하는 분들은 확실히 반대하고 그 차이에 큰 변화는 없다고 보는데 다만 이제 그 지난번 선거 때도 이 강내구 후보가 아마 500표 차로 졌을 거예요. 2.5%인가요? 아, 그래요? 500표 차로 졌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그 상당한 지지세를 보여줬던 반대 뭐 그게 그대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겠습니다만 다만 지금은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강내구 더민주당과 이 국민의당의 선병렬 후보인가요? 네. 네. 이 두 후보가 과연 연대가 가능한지 이 부분이 뭐 지금은 어렵다고 보여지지만 과연 막판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연대가 이루어진다면은 상당히 박빙의 승부가 될 거다. 그 연대 후보가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렇게 3자 구도로 가면은 이 표가 분산 이제 일려 다야 체제로 가면 이야 체제로 가면은 당연히 이장우 후보가 유리하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3자 구도에서는 뭐 누가 봐도 일단 공학적으로 보면은 뭐 새누리당 후보가 유리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은 막판 단일화, 야권의 단일화, 예를 들어서 선병렬 후보와 강내구 후보가 단일화를 이룰 수 있겠느냐, 막판에 있느냐 없느냐만 한번 해보세요. 글쎄요, 그거는 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과연 이제 그런 이제 여기도 이제 이런 게 있겠죠. 지금 지난번에 아까도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지만은 이 총선이 이 두 후보만의 경쟁이 아니라 그 밑에 달려 있는 지방 의원들이 묘하게 얽혀 있어요. 지방 의원들이 다음 지방 선거에 후보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 부분에 서로 합의가 되느냐 안 되느냐, 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예를 들어서 더민주가 돼야 우리가 지방 의원이 되는데 유리하다. 또 국민의당이 후보가 돼야 우리가 유리하다. 이런 또 복잡한 속내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서 과연 연대가 될지 안 될지는 정말 미지수입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탑부터 드린다면 연대가 안 됩니다. 안 되는 이유가 딱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요? 첫 번째는 손병렬 후보께서는 전 의원을 하셨지만은 이미 준비를 몇 년 전부터 차근차근 해온 분이요. 그런 분이 사퇴를 한다? 자기가 연합을 한다? 이건 불가능해. 또 하나는 강매구 후보께서는 저번에도 2.5% 3% 차이로 졌다면 지금 그 생각 때문에 또 출마했는데 여기에서 연대를 할까? 전 연대가 불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불가능하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선병렬 후보가 지금 국민의당이 현재는 지지율이 좀 낮지만은 바람이 불어서 올라올 것이다. 국민의당. 그리고 8년 동안 쉬었습니다. 이분이 17대 국회의원을 하시고 8년을 쉬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로서의 단일화는 받아주지만은 상대 후보로 단일화는 받기가 어려울 거다. 이제 요런 데 이제 얘기가 되는 겁니다. 네. 그렇죠? 자, 그러면은 결국은 1강 2중 뭐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초반에. 네. 1강 2중으로 일단 동구는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자, 중구로 가보겠습니다. 중구는 지금 새누리당의 이웅건 후보, 더불어민주당의 송행수 후보, 국민의당의 유백은 후보가 공천을 받았고요. 정의당의 신하정 후보가 나왔습니다. 자, 중구는 어떻게 보세요? 중구도 저는 그렇게 동구랑 아주 비슷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이제 송행술에는 더불어민주당의 후보가 결정이 되면서 조금 바람이 일어날 거라고 보고 있지만은 이은건 후보, 새누리당의 이은건 후보께서는 그동안 구청장을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쉽게 넘어가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선거 운동을 한 걸 보면 송행수 후보가 10% 했다면 이은건 후보는 약 한 70% 정도 된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판까지 갈 때도 유백은 후보 또 얼마큼 표를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또 이것도 판세가 좀 기울어지지 않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보면 지금 이 대전 중구는 강창희 국회의장의 지역구였습니다. 근데 불출마 선언한 이후로 지금 우주 공산이 된 지역인데 서로 각자 각 당에서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번만큼은 탈환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새누리당은 뭐 수성을 해야 되는 지금 위치에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은건 후보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난 시간에도 지금 이은건 후보와 이해이사 후보가 지금 검찰에 고발돼서 네, 서로 갈등 관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새누리당 내부에도 친이은건이 있고 반이은건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세력들이 과연 결집을 할 거냐 아니면 분리될 거냐. 그러니까 우리 대전의 선거는요. 같은 당 내에서의 서로 다른 생각은 다른 당의 지지로 넘어갑니다. 이게 영호남에서는 안 이루어지거든요. 우리는 지역당이 생기면서 없어지면서 이게 정당의 벽이 무너지면서 여당이랑 같은 정당에서 반대 세력은 다른 당을 넘어가 지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예측할 수 없는 문제거든요. 따라서 이은건 후보 측이 과연 지금 이혜리사를 지지했던 지지층이라든지 같은 당내에서 자기에게 반대했던 세력을 얼마만큼 지지를 끌어내느냐 여기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당이 야당을 지지할 수도 있고 뭐 국민의당을 지지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내부 결속이 중요하다는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네요. 일단 네. 하나가. 자, 그러면은 여기서는 어떻게 뭐 1강으로 봅니까? 2강으로 봅니까? 지금 초반에 판세로 보면. 뭐 일단은 지금은 1강. 이용근 후보가 그래도 구청장을 예, 지냈기 그렇죠. 때문에 그래도 인지도 면에서는 그렇습니다. 다른 유백은 후보 같은 경우는 그동안 이서령 후보 그 민주당에 지금 뭐 구속이 돼 있지만은 그분 때문에 국민의당으로 갔는데 이제 공천은 받았어요. 이분도 야권에서 한 30년 동안 계속 있었던 있었죠. 근데 여기도 이제 결정적으로 지금 야당의 문제는 분열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좋은 기회예요. 야당 입장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 이은건 후보도 그렇고 아까 얘기한 한현택 후보도 그렇고 지금 또 마침
그 지역에서의 구청장은 야당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야당이죠. 예, 한현택 구청장, 중구도 저기 박용갑 박용갑 구청장. 구청장. 예. 이 구청장도 선거에서는 내놓고는 못하지만 상당한 조직과 아, 그렇죠. 영향력을 갖고 있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야당이 유리한 거예요. 그리고 또 더군다나 시장이 지금 야당 시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행정적으로는 지금 야당에게 굉장히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좀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네. 송영수 후보는 네. 시장, 구청장이 전부 다 민주당 후보 출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예, 예. 외형적으로 봐서는 강이라고 일강이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지금 보아서는 안 된다.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여건이라든지 또 내부의 그 결속력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오히려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그렇죠. 저는 그렇게 예, 예. 거기다가 새누리당 전 지금 현재까지의 국회의원인 강창희 전 의장이 지역구 관리를 못했어요. 국의장을 네, 맞습니다. 하고 나서는 그거에 대한 그 새누리당 지지층들의 그 이반 현상도 저는 무시를 못한다고 봅니다. 그거를 이용건 후보는 끌어안지 않고서는 당선되기가 좀 힘들지 않을까 막 다 알아야 됩니다. 네. 자, 그러면은 여기는 이강으로 봐야 되겠네요. 일단. 그렇죠. 이강으로 봐야죠. 2강 1중. 예, 뭐 이렇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초반에. 자, 그 다음에 서구 갑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구 갑은 새누리당의 이영규 후보. 자, 더불어민주당의 박병석, 국민의당의 김홍규. 이강철 후보가 예, 안 못 나왔네요. 됐습니다. 예, 김홍규 후보가 나왔는데, 자, 여기 이영규 후보와 뭐 박병석 후보는 지금 몇 번째인지 뭐 한 네 번째인가요? 네, 이번에 네 번째. 네, 네 번째 리턴 매치를 하는데, 자, 어떻게 보세요? 네. 거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박병석 후보가 앞서갔습니다. 그동안. 근데 이제 지난번 19대 때 보면은 52%를 얻었죠. 예. 그러다 보니까 두 분이 다 합쳐도 사실은 실질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그런 상황에 또 이영규 후보가 지금은 이제 열심히 해가지고 지금 동정론까지 나오고 또 하나는 이제 광주서부터 전남 호남서부터 국민의당의 바람이 불어서 올라오게 되면은 가수원, 정림동, 복수동, 도마 1, 2동에 호남분들이 32%가 살기 때문에 그 덕을 보지 않을까 해서 지금 열심히 다니고 있는 중에 한 분입니다. 네, 어쨌든 간에 이영규 후보는 네 번째 도전을 하면서 자, 동정론이 많이 일고 있다고 좀 얘기를 하고요. 박병석 후보는 5선을 만들어주면은 우리 지역에 강창희 의장 이후에 중진이 없다. 그러니까 최고의 중진 반열에 올라서 대전을 위해서 큰 일을 하겠다라는 그런 얘기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기는 뭐 박병석 후보가 1강, 1중으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구을은 이재선 새누리당 후보와 민주당의 박범계 후보가 있는데요. 자, 거기다가 국민의당의 이동규, 네. 정의당의 김윤기 후보가 나왔어요. 간단하게 어떻게 보세요? 초반 판세. 거기도 지난번 19대 때 오면 박범계 후보가 약 한 11% 차이로 이겼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는 보수층이 최연애와 이재선 보수층이 갈라지는 바람에 사실은 진보가 조금 얻었지만은 이번에는 또 거꾸로 돼서 보수층이 하나고 진보층이 사실은 둘로 갈라지면서 거기도 아마 아주 뭐 보이지 않는 아주 캄캄한 선거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재선 후보는 요번만큼은 절호의 기회다. 그렇죠. 예, 이제 그 야권이 분열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재선 후보와 박범계 후보, 자, 이 강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이 강. 강입니다. 자, 그리고 자, 시간 관계상 빨리 좀 나가겠습니다. 유성갑의 이제 신설 지역구입니다. 자, 진동규 새누리당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국민의당의 김학일, 그리고 정의당의 강영삼 후보가 나왔는데 여기를 어떻게 보세요? 지금 무주공산인데 여기 짧게 한번 짚고 넘어가죠. 구성을요. 갑. 대선 갑이요. 진동규하고 조승래 공무열. 예, 그 진동규 고무열이 네. 있었네요. 아, 그렇습니다. 국민의당의 고무열. 예. 그 진동규 후보가 이제 그동안 구청장도 하고 선거를 몇 번 치렀기 때문에 대단히 큰 인지도를 가지고 있고요. 아마 조승래 후보가 뭐
무슨 노무현 뭐 비서관도 하고 뭐 대통령 비서관도 하고 안희정 비서관도 하고 예. 뭐 해서 상당히 야권에서는 뭐 알려졌지만은 우리 일반 유성 국민들에게 인지도는 대단히 취약하다. 이제 이런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그리고 고무열 후보는 이제 뒤늦게 합류가 됐지만은 중구에서 낙천이 됐는데 이제 유성구로 돌아서 왔기 때문에 거기도 아마 상당히 취약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도 여기도 진동규 후보가 과연 내부적으로 진동규를 좋아하는 후보 또 같은 당내에서 반대하는 후보들을 어떻게 잘 규합해서 그거를 결집을 시키느냐 하는데 달려있지 않겠나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도 그러면 이 강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성구 을. 자 여기가 이제 빅매치인데요. 우리 지역에서는 새누리당의 김신호 전 교육감, 그리고 이상민 법사위원장, 더불어민주당의, 그리고 국민의당의 이제 김학일, 그리고 정의당의 성우 후보가 나왔는데 여기는 어떻게 진단하세요? 초반에. 글쎄요. 우리 패대기 쇼에서 한참 활약을 했던 우리 김학일 후보가 나오셨기 때문에 기대가 큰데요. 아마 이상민의 아성이 굉장히 강한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예, 연구단지를 비롯해서 노조라든지 이런 쪽에서 강한 지지를 그동안 받아왔는데 약간의 피로감이 있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이제 우리 김신호 전 교육감 같이 예전에 이제 큰 인물이 들어갔기 때문에 과연 어떤 결과를 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굉장히 박빙의 승부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야, 그러면은 이제 대전시 3선을 교육감을 지낸 김신호 후보와 4선에 도전하는 우리 이상민 후보, 야, 이게 박빙인데 어떻게 보세요?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시죠. 김신호 교육감이 조금 좀 유리하게 가지 않나 하는 이런 부분에서 왜 그러냐면 경선을 이상태 시의장과의 경선을 치르면서 실질적으로 약 20일 동안 20일, 25일 동안 참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더 많은 것이 지금 이상민 의원님보다는 더 많은 선거운동을 하지 않았나 봤을 때 거기도 마찬가지로 국민의당이 어떻게 바람이 부느냐에 따라서 야가 갈라진다면은 김신호 교육감 후보가 좀 유리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네. 이상민 자꾸 김신호 후보를 좀 좋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상민 후보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거기서 3선을 내리 3선을 했기 때문에 또 야성이 강한 또 지역구입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대덕구의 새누리당의 정용기 후보, 박영순 민주당 후보, 김창수 국민의당 후보, 그리고 세 분만 나왔는데 여기는 아주 좀 많이 알려진 인물들이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는 여야 간의 맞대결 상황에서는 박빙의 승부였습니다만 지금도 3자 구도가 돼서 야권이 분열됐기 때문에 정영기 후보가 현 의원이 굉장히 유리한 상황으로 지금 일단은 시작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거기도 이제 과연 두 야당이 단일화 내지는 연대를 할 수 있을까 이 문제가 관건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3월 23일 생방송 패대기쇼 이번 주 주제 우리 대전 지역 7개 선거구의 초반 판세를 두 분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두 분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